자, 정보보안기사 그 실기죠, 실기. 실기는 지금 이제 그 제17회 정보보안기사 실기까지 시험이 종료가 됐죠. 이제 올해 하반기에 이제 18회 실기 하나가 남았는데, 기본적으로 그 원칙적인 그 범위는 똑같아요. 원칙적인 범위는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 뭐냐면, 실기도 그렇고 사실은 필기도 그렇고 최신 동향들이 좀 반영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필기에서는 최신 동향 문제 한두 문제 틀려도 그렇게 큰 티가 안 납니다. 자, 근데 실기에서는 이제 티가 나죠. 그 한 문제가 합격과 불합격을 결정짓는 거죠. 일단 간단하게 시험의 구조부터 잠깐 얘기를 드릴게요. 어, 시험의 구조는 단답형 문제가 있어요. 단답형 문제가 있고, 그리고 작업형, 서술형, 이렇게 세 가지. 작업형, 그리고 어차피 만약에 내가 필기에 붙지 않았다 그래도 그냥 실기 공부하면 필기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술형,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시험이 있고, 단답형은 일단 열세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열세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열세 문제 중에 그 한 문제당 가로가 이걸 우리가 이제 채워 넣어야 되는 거죠. 여기에 이 미지의 그 물음표를 한 문제당 가로가 3개. 그죠? 물론 이제는 문제를 주는 그 시험들은 가로가 하나인 경우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기본이 3개가 있어요. 근데 이 3개가 다 맞아야지 3점이 됩니다. 다 맞아야지. 그러니까 다 맞아야지 3점이 되니까 실제 이 문제가 쉬운 게 아니죠. 왜? 한 문제당 가로가 3개이면서 이걸 다 맞아야 되니까. 그래서 사실은 단답형이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고,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이 열세 문제를 다 맞힐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없어요. 근데 여기에 또 뭐가 있냐? 보안기사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최신 동향이 들어가요. 최신 동향이.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뭐 정신이 없는 거죠. 근데 뭐 최신 동향이라고 한다라는 게 뭐 그 바로 직전에 일어났냐? 그건 아니고 보통 2, 3년 전에 일어난 어떤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에 목표 점수가 있는데요. 그 목표 점수가 몇 점이냐면 최저 15점, 최대 20점. 요게 목표 점수예요. 그러니까 20점을 받으면 완전히 뭐 잘한 거죠. 잘한 거죠. 그러면 나머지는 붙으면 되니까, 그죠? 그래서 나머지는 결론은 여기에서 끝내야 되는 문제가 일어나요. 자, 그렇게 돼 있고, 자, 그리고 작업형은 보안기사가 그 초창기에는요 1회부터 이렇게 시험을 보면 1회 그때는요 작업형과 서술형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구분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도 사실 좀 그렇긴 해요. 근데 이제 약간 좀 이거를 그렇지 않게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거는 보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의 문제는 5문제가 나와요. 작업형과 서술형 포함해서 둘 다 5문제. 그래서 이게 이제 5문제가 출제가 되고, 이 5문제 중에서 내가 4문제를 선택하는 거예요. 4문제를. 근데 이제 4문제를 선택을 하니까 여기에서 이제는 그 이게 배점이 15점인가? 하나가 15점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면 4, 1, 4, 4, 5, 20, 60이 딱 나오잖아요. 그죠? 4문제를 선택하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서 4문제 곱하기 15점. 자, 이렇게 하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4문제를 15점을 다 맞으면 좋은데 기본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거예요. 어렵다는 얘기고, 그러면 이제 이 4문제 중에 그 몇 문제를 이걸 맞아야 되냐? 실질적으로 보면 3문제 정도는 맞아야 됩니다. 3문제. 그러면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봐도 30점에다가 15니까 그 45점이잖아요. 그러면 얘와 이렇게 합쳤을 때 60이 넘어가죠. 뭐 80으로 붙는다?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그건 누가 봐도 안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작업형에서 3문제에 대해서 만점을 받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여기에 또 생기는 거죠. 5개 중에 4개를 선택하는 거긴 한데,
일단 우리가 거의 다 뭐가 있냐면 선택할 여지가 없습니다. 선택할 여지가 없어요. 그냥 어차피 4개는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고, 또 이제 특이한 거는 우리가 이제 보안기사 필기를 보면 법률이 너무 많이 나올 때가 있어요. 가끔 필기에서.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법률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올인하는 겁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이거 이상 나오면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좀 고민해 봐야 돼요. 원래는 이 개인정보보호법, 즉 법률에 대해서 좀 많이 나왔던 시험이 언제냐면 제3회 정보보안기사 실기였어요. 이제 좀 오래된 얘기죠. 오래된 얘기죠. 제3회니까 지금 18회 보게 되니까요. 근데 17회 때 좀 그 법률이 좀 나왔습니다. 17회 실기에서 필기도 마찬가지고. 자, 그런데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두 가지를 고민해 봐야 돼요. 첫 번째 하나는 뭐냐면, 보안기사 시험이 처음 시행이 됐을 때는 우리가 기출문제라는 게 없었어요. 모든 게 다 문제를 내다 보면 다 새로운 문제였어요. 근데 1회서부터 10회까지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거 필기로만 계산하면 천 문제가 되죠. 1000문제. 필기 계산하면. 필기 실기 다 계산해야 됩니다. 기출문제는 필기 따로 실기 따로 기출문제 공부하면 실기가 안 돼요. 실기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필기를 볼 때 실기 기출문제를 안 봐도 돼요. 그럼 뭐 몇 문제 틀리면 그만이에요. 근데 실기를 볼 때 필기 기출문제를 안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자, 1회. 자, 여기까지 이렇게 봤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게 와서 지금 요번에 볼 게 18회 정보보안 기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까지 문제가 1000문제인데 시중 그 서점에 있는 책들 있잖아요. 뭐 이기적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지금 17회 정보보안기사 필기까지만 기출문제를 책 안에 넣으면 총 문제가 몇 문제입니까? 1700문제입니다. 그쵸? 1700문제예요. 그러면 책이 엄청나게 두꺼워지겠죠. 문제만 쳐도. 그래서 기본적으로 책들은 왜 책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책들은 최근 10회분만 넣습니다. 왜냐면 안 그러면 한두 끝도 없이 얘가 두꺼워지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앞쪽의 문제들이 책에 없게 돼요. 그렇겠죠? 자, 무슨 말이냐? 국가기술 자격시험은 출제를 할 때 기본적인 원칙이 하나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시중에 있는 책과 똑같은 게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이거. 왜냐면 그럼 특정 책의 이슈가 몰아지게 되고, 그러니까 모든 국가기술 자격증의 절대 원칙이 이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게 있죠. 애당초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들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건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나올 수가 있겠지만,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필기실기 요 내용이 반복해서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게 반복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모든 게 다 아직 새롭게 낼 게 너무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냥 새롭게 계속 내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제1회 정보보안기사 실기에서 14점짜리 문제가 뭐가 나왔냐면 find 명령어가 나왔습니다. find. 리눅스의 find 명령어는 뭐 어떤 파일을 찾는 거죠. 기본적으로. 근데 요게 다시 등장을 하는데 이게 17회, 16회에 다시 등장을 해요. 어디에서? 필기에서 다시 등장을 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다시 또 여기에 나올 수도 있다. 그러면 요 앞쪽에 나왔던 문제들 중에 실기와 관련된 게 또 초반에는 많이 나왔는데 뒤쪽 10회 이후로 갈수록 안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실은 저는 이거는 왜 내는지 솔직히는 잘 모르겠어요. 라우터입니다. 라우터에 대한 접근 통제, 라우터에 대한 권한 설정, 이런 것들이 초반에는 많이 나왔거든요. 초반에는 이쪽에는. 근데 뒤쪽에는 나오지가 않아요. 자, 그런데 일단 첫 번째 주의사항은 이겁니다. 이 패턴을 주의해야 되고, 두 번째, 보안기사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어렵게 느끼는 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동향이 들어가요. 모든 게 트렌드를 따라가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데, 개보법이
그 3회 정보보안 기사에 출제가 되고 제가 이제 그 얘기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실기에서는 그렇게 주목할 만큼 출제가 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17회 정보보안 기사 실기에서 이 법률에 대한 게 필기 실기에서 다시 이슈로 떠올라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두 가지 의미인데요. 첫 번째 그 뭐냐면 데이터 3법. 데이터 3법이에요. 데이터 3법의 핵심은 뭡니까?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저거예요. 개인정보를 써도 되는데 동의를 받지 않고 써도 된다. 오케이라는 거죠. 이용자한테, 즉 고객한테 개인정보를 동의받지 않고 활용해도 된다. 단 전제 조건이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그게 이제 데이터 3법의 내용인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개인정보의 오남용이 많겠죠.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잖아요. 동의받고 쓰지 않아도 된대요. 근데 그 세 가지 목적은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통계 작성, 과학기술용, 그 다음에 공익적 기록물, 이 세 개거든요. 이 세 가지 경우에는 동의받지 않고 써도 돼. 근데 그 내용이 굉장히 포괄적인 범주입니다. 사실 굉장히 포괄적인 범주예요. 사실상.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냥 동의 안 받고 아무데나 써도 되는구나, 뭐 이렇게 돼버려요. 사실상 포괄적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얘기가 되겠죠. 우리가 이제 회원 가입을 하는데 우리가 1년 동안 로그인하지 않으면 유휴 회원으로 바꾸잖아요. 보통 사이트들이. 그죠? 유휴 회원이라고 이렇게 바꾸잖아요. 삭제는 안 하고. 근데 이제 요 말의 의미는 분리보관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분리해서 저장해라, 그 얘기인 거죠. 지금 그렇게 쉽게 생각하세요. 그냥 분리해서 데이터를 관리해라. 자, 분리보관의 의미가 있는데 문제는 그러면 이 사람이 유휴회원이건 나중에 이 회원이 탈퇴를 해요. 탈퇴 신청을 해. 그러면 이 데이터 3법에 의해서 이 회원 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탈퇴 같은 경우 삭제하지 않고 내가 이걸 가명화와 익명화 처리를 해버리면 보관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맞아요. 맞습니다. 익명화 처리하면 개인정보를 삭제 안 해도 돼요. 근데 물론 이제 가명화, 익명화 처리한다라는 말이 이미 개인정보가 아니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 돼요, 사실. 자,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개인정보의 오남용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트렌드가 있다라는 거 하나를 기억하고, 두 번째, 요 안에서도 트렌드가 또 있어요. 두 번째는 이 시험을 주관하는 데가 한국인터넷진흥원이잖아요. 이 인터넷진흥원이 굉장히 비대합니다. 굉장히 하는 일이 많아요. 뭐 개인정보보호법도 하고, 뭐 ISMS도 하고, 하여간 그 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를 보면요, 매주 신규로 그 사업이 올라오는 게 한두 개가 툭툭툭 올라옵니다. 정말 하는 일이 많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인터넷진흥원이 너무 비대한 거예요. 그리고 개인정보위원회가 있잖아요. 개인정보위원회. 그리고 인터넷진흥원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믿거나 말거나예요. 이 인터넷진흥원에서 개인정보에 관련된 걸 떼어내려고 합니다. 독립적인 기관으로. 여기에서. 그럼 이쪽은 정보보호만 하고 개인정보는 이쪽에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있죠. 그러면서 자격증이 만들어져요. 그죠? 아마 내년 정도 만들어질 거예요. 올해 시범 서비스 했으니까 자격증이 개인정보보호 전문관리사, 경력 5년 이상인 사람들만 볼 수 있게. 그러니까 이게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요게 당분간은 이슈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개인정보를 작업형과 서술형에 뭐 문제를 3문제씩 까냐? 그건 안 되죠. 그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법률을 통으로 외워야 됩니다. 그건 말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이거 참 법률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느낌이 들 때는 언제냐면, 이게 5문제 중에 2문제가 법률일 때, 혹은 여기에서 13문제 중에 한 3문제 정도가 개인정보 보호에 관련된 법률이 오면 법률이 참 많다라고 느껴요. 이 정도가. 이게 맥스입니다. 이거 이상은 안 돼요. 자,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또 고민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정보보호법만 달랑 외우면 되냐? 그건 또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트렌드가 반영이 된다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데이터 3법과 이런 거에 가장 중요한 트렌드가 뭡니까? 가명처리입니다. 가명처리. 이 가명처리가
금융보안연구소에서도 가명처리 가이드가 나왔고, 개인정보위원회에서도 가명처리 가이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에 관련된 법률과 이거에 대한 가이드, 이 내용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제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도대체 어떻게 어떤 주제 위주로 공부를 할까? 필기 같은 경우는 그냥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쭉 리뷰해 가면서 이렇게 나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얘는 또 하나 더 얘기 드리면요, 주의사항이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꼭 좋진 않아요.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합격하는 건 아니에요. 또 실무와도 관계없어요. 이거는 뭐냐, 이거예요. 일주일 전에 죽도록 암기한 사람, 일주일 전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합격을 한 다음에는 실력과 이런 걸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게 없으면요 안 되는 거예요. 죽도록 암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일주일 전에. 자, 그러면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해서 붙으면 좋은데 이렇게 해서 떨어졌잖아요. 만약에 떨어졌어,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하나 생겨요. 이렇게 죽도록 암기해서 시험을 봤는데 내가 불합격을 하면 사실상 별로 아는 게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내가 다시 공부를 할 때 또 이런 식으로 반복하게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부를 할 때는 시험 한 2주 전까지는요 실제 원리 위주로, 이 원리라는 게 뭐냐, 실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습 위주로 공부를 하다가 막판에 요거를 암기를 해주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근데 이제 웃기잖아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암기하는 건 사실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누구나. 왜? 시험이 간절하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많은 사람이 안 될까? 자, 그래서 암기를 한다고 그냥 암기하는 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암기는 제가 뭐 2주, 길게 보면 2주라고 했는데 암기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 전제가 하나 깔려요. 그게 뭐냐? 바로 노트가 있어야 돼요. 노트가 없이 암기를 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책을 달달달 외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왜? 이게 있으니까. 최신 동향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노트에다가 내가 필요한 모든 거를 가위로 다 오려 붙여 넣어야 돼요. 전부 다. 그래서 전제를 하나 깔아줘야 돼요. 달달 암기하기 전에, 2주 전에 이 노트만 보면 붙는다, 이 전제가 깔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을 봤을 때 내가 실기를 봤는데 불합격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불합격을 하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노트를 확인해 봐서 이 노트만 똑바로 봤으면 사실은 합격했을 텐데 이게 나와야 됩니다. 만약에 이렇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반복은 똑같은 불합격만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그래서 이 수업 처음 할 때 아까 시작할 때 물어본 거예요. 필기 합격했냐? 제가 이걸 물어본 이유가 이 노트를 만드는 게 키가 되는 거거든요. 이 노트를. 자, 그러면 그거 있고 하나만 더 얘기하고 잠깐 끊고 얘기할게요. 뭐냐면 시험이 두 번이 있잖아요. 시험이 이렇게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그럼 지금 17회는 끝났죠. 일단은 연말에 가면 이제는 합격률을 발표를 합니다. 기사가 발표를 하는데 이 1년을 전체를 봤을 때 10에서 12% 정도의 합격률을 맞춰줘요. 보통 한 10% 정도라고 그냥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이 7회가 좀 어려웠어요. 왜? 법률이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어렵게 느끼는 거죠, 사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발표를 안 하니까 정확한 합격률은 모르지만 연말 되면 알겠죠. 합격률이 제 생각에는 6에서 정말 많으면 7%.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뒤쪽의 합격률이 연을 기준으로 할 때 10에서 12%라고 했죠. 그래서 18회 때는 이러면 또 해볼만 한 겁니다. 보통 이게 5%대도 있어요. 이게 5%일지도 몰라요. 5%대가 되면요, 솔직히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5%대의 합격률은. 그래서 이때 붙거나 이때 붙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18회가 어떻게 보면 기회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일단 여기까지 잠깐 끊고 얘기를 할게요.